당사자 확정과 재소전 사망에 관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X는 2004년 4월 1일 A로 피고를 표시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는데 A는 재소전인 2000년 1월 25일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재기 후 일을 한 X는 2004년 7월 28일 피고를 그의 처 B, 자 C로 정정하는 1차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B, C는 이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상태였는데요. 2004년 8월 13일 이를 이유로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X는 다시 2004년 9월 15일 피고를 B, C에서 그 다음 순위 상속자들인 D와 E로 정정하는 2차 표시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가 문제입니다. 1심 법원이 2차 표시 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면 이 결정은 정당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 문제입니다. 1심 법원이 2차 표시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자 DE는 X의 구상금 청구권은 이미 2004년 5월 1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DE로의 표시 정정은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정정이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X는 2004년 5월 1일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이지만 2004년 4월 1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했다면 법원은 시효 중단과 관련해서 어떠한 본합 판결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X가 1차 표시 정정으로 B, C를 피고로 한 바 이때 표시서를 따라서 B, C를 피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진정 상속인이 D.E를 피고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서 2차 표시 정정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당사자 확정을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당사자 확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판례와 통설은 이제 실질적 표시서를 따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실질적 표시서를 따라서 보게 되면은 우선 설문가의 경우 재소전 사망에서 실질적 피고로 해석되는 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실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문을 해결해 보면 1차 표시 정정 신청은 진정 상속인이 아닌 B, C로 피고 표시를 정정하는 것으로 잘못이므로 제1심으로서는 이 신청이 구속되어서 B, C를 피고로 볼 것이 아니라 진정 상속인인 D.E를 피고로 정정한 2차 표시 정정 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를 실질적인 피고로 인정해 진행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2차 표시 정정 신청을 기각하면 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설문 나의 경우입니다. 우선 시효 중단 시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D.E가 X의 구상금 청구권은 이미 2004년 5월 1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상금 청구권의 요건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X가 시효 중단 재항변을 한 바 시효 중단 여부에 따라서 청구 인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65조를 참고하게 되면 시효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그 효력이 생기는데요. 표시 정정과 피고 경정의 경우 시효 중단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제260조 2항 규정에 따라서 서면, 즉 이제 피고 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소송 중에 표시 정정을 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표시 정정을 한 때가 아닌 처음 소재기 한 때 정정된 자를 상대로 소재기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 사안에서 처음 소재기한 2004년 4월 1일에 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해야 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만일 법원이 A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X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합시다. 진정 상속인인 D와 E는 그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는데요. 이 항소는 적법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논점을 정리해보면 이제 항소가 적법하려면 상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판례는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표시서를 따라 피고를 죽은 자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무효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먼저 판례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재기는 대립당사자가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무시된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 무효이며 이에 대한 상속인에 의한 항소나 소송 수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자를 당사자로 선고된 판결은 무효로서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심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학설은 다수설의 경우 판례와 같은 취지를 가지는데요. 다만 무효 판결은 당해 심급을 완결시키는 형식적 확정력과 자기구속력은 있다고 하고 판결의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유효한 것처럼 집행될 염려가 있으므로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상소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심 대상은 역시 없다고 하는데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상속인으로 보정하지 않는 이상 사자에 대한 판결로서 대립당사자 구조가 무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판결이라는 외관의 제거를 위한 상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판결에 의해 생긴 외관의 경우에 있는 경우에만 그 외관 제거를 위한 상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따라서 결국 설문을 해결해 보면 항소는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항소를 각하해야 됩니다. 네, 이상 당사자 확정과 재소전 사망에 관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